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오늘 날짜가 3월 12일입니다. 네. 바로 오늘 미국 노동부가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죠. 네. 뭐 요새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보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 결과가 또 나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요거 이제 사실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어제가 네. 굉장히 중요한 또 날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다. 그럼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또 한 번 폭락이 나왔을 텐데, 다행히 이제 어제는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와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했고, 근원 물가는 3.1% 상승했습니다. 요걸 차트를 보시면 24년부터 지금 한 1년 정도 차트인데, 네. 요게 이제 증가율이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9월 달부터 지금 다시 올라갔다가, 그래서 야, 이거 또 인플레이션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다행히 2월 달에는 약간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뭐 네. 이제 그렇게까지 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라는 표현 할 정도는 아니다. 네. 이제 빛이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조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 미국도 이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올해 이제 닥칠 경기 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저도 계속 드려왔고, 그래서 물가는 높은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 경제적으로는 사실 사상 최악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약간 누그러들면서 주식시장이 좀 올랐다.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우리가 잔파도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큰 판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네. 네, 큰 판을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자, 일단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죠. 그리고 4월 달부터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 무조건 진행한다. 그러면 관세를 하게 되면은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지표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은 지금 이런 관세 효과가 반영이 안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도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들 보는 차트가 요 전년 동월비 차트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2005년부터 몇십 년 동안의 이런 차트들을 보면은 뭐 그냥 물가가 뭐 한 2에서 3% 정도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리고 5%를 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때 이제 잠깐 있었고.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사실 차트를 어떤 차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즉 앞으로 우리가 뭐 몇 개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5년, 10년, 20년에 대한 큰 대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이 차트가 아니라 이 차트를 봐야 됩니다. 똑같은 건데 얘는 전년 동월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차트예요. 지표 숫자 차트. 숫자 차트로 네. 이게 1933년부터 쭉 이어져 온 차트예요. 그렇죠. 길게 이렇게 해서 이제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완만하죠. 네. 완만하고 그다음에 한 1970년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이 속도가 각도가 가팔라졌죠. 네. 근데 2021년 이후부터는 각도가 더 가팔라졌죠. 그래서 제가 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요렇게 자, 그럼 뭐예요? 지금 물가의 상승 속도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빨리 그렇죠.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거군요. 1970년대 초반에 한번 크게 추세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물가는 원래 오르는 게 맞아요. 네.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적응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격변의 시기 때는 한 번씩 큰 충격파가 올 수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1년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물가의 상승 속도가 더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먹고 살기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이제 물가 상승률 대비 이제 내 인건비는 늘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안 좋아지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의 지금 관세 정책이 아직 물가에 영향을 주기도 전입니다. 네. 예,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 하반기부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가의 상승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더 가팔라지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먹고 살기 힘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장보기 무섭다라는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한국이 왜 지금 위험하냐면은, 자, 이런 관세 정책도 있지만 한국은 거의 모든 걸 다 수입해서 쓰죠.
자족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수입해서 씁니다. 수입을 하니까 한국 돈 써요? 달러 써요? 달러 쓰죠. 달러를 씁니다. 네. 근데 환율이 지금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네. 환율이 올라가고 여기에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오잖아요. 환율이 올라간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따따블이 되겠죠. 관세 정책 때문에 올라가는 거, 또 환율이 올라가서 또 올라가는 거.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의 상승세가 지금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소비를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도산을 하고 홈플러스 같은 사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아니 이제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히 이제 관세 정책을 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얼마나 미칠지 영향이. 네. 예.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적으로는 저는 철저히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약자죠. 약자예요. 약자죠. 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가진 거는 이제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머리 좋고 예, 이걸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헤쳐갔는데 원자재가 없다 보니까 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여기에 어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쳐서 그러면은 관세가 뭐 지금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좀 아니 얘기하잖아요. 뭐 50 했다가 뭐 2시간 만에 취소. 저 그거 뉴스보다 저희 각지 욱하네. 네. 아니 뭐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지금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럼 완전 그냥 갖고 노는 거죠 지금 협상 카드로 쓰고. 예. 그래서 얼마 전엔 또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한테 안 끌려가는 거는 반항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그래. 오케이. 맞짱 뜨자 우리. 맞짱 떠. 근데 너 죽고 나 죽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쉽지 않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의 과거를 보면은 그런 사람한테 트럼프가 오히려 약하다라는 거예요. 강자한테 약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항하는 그렇죠. 사람한테. 네, 왜? 내가 그냥 협박하면 웬만하면 내 꼬봉 돼가지고 말 잘 들었는데, 얘 말 안 듣네? 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본인도 똑같이 세게 나오니까, 아 정말 협상가야. 예. 네. 근데 한국은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환율이 진짜 굉장히 좀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환율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또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은 어때요? 수출 기업들은 또 혜택을 그럴 수 받겠죠. 있네요. 예, 그래서 보통 어떤 패턴들이 만들어지냐면 경기 침체가 오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이 급등한 환율 때문에 기업들은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데 경기 침체니까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뭐예요? 주식이 반등을 하는. 그래서 기억 혹시 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이제 하반기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하고 네. 2009년도에 주가가 한 1년 정도 한 2009년 3월 달부터 한 1년 정도 주가가 굉장히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저는 올해 말 내년부터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부자는 위기 때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큰 위기들이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서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건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건지에 따라서 희비가 너무 엇갈릴 겁니다. 아주 엇갈릴 거예요. 이제는 다가오는 위기를 좀 준비를 하시고 거세지는 파도를 준비하고 이로 인해서 쓰나미가 왔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그때 진짜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때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왜? 모르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들떠있고 남들이 투자에 미쳐 있어야 좋으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은 불과 한 2-3달 전만 해도 네. 테슬라 그죠. 막 그쵸? 네. 엄청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어때요? 거의 한 40% 가까이 지금 하락했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나마 이제 요 며칠 반등이 나와서 그런데 테슬라 사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열광하는 시장에는 사실 먹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로 저는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버블에 취해서 막 그럴 때가 아니고 정말 이제는 철저하게 다가오는 큰 위험들을 준비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시장의 공포에 젖었을 때 그때 또 과감하게 그게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에서 저는 기회가 같이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잘 활용하셔서 위기에 큰 부자 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이 분명 위기인 건 맞는데 항상 얘기하셨듯이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큰 기회. 맞습니다. 큰 위기일수록 맞아요. 지금이 큰 위기다 보니까 아마 큰 기회가 곧 온다라는 이제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그 기회를 꼭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향후의 전망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